자, J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석근의 명사초대석 시간입니다. 사회의 각계각층에 존경받는 명사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성공 철학을 토크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현재 JBS 공감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아마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제일 좋아하고 즐기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축구일 텐데요. 특히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들도 관심이 많고 참여도가 굉장히 많은 종목 중에 바로 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장석근의 명사초대석, 오늘은 대한민국 축구 영웅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화면에 비치는 모습만으로도 저분하고 다 아실 만한 분인데요. 현재 축구 국가대표팀 코치이시고요. 올림픽 축구 대표팀 감독이신 신태용 감독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박수 좀 세게 좀 쳐주세요. 예.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영광이고, 뭐랄까, 이렇게 스튜디오가 굉장히 밝아지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J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 및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표팀 코치를 맡고 있고, 또한 올림픽팀 감독 맡고 있는 2016년도 리우 올림픽 감독 신태용입니다. 이렇게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랄까, 우리 감독님 하면은 뭐랄까, 떠오르는,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아요. 네. 우승 제조기다, 꽃미남, 이렇게 잘생긴 축구 선수가 한 명도 여지껏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다. 그래서 꽃미남이다, 훈남이다, 게다가 실력파이다. 굉장히 그 수식어가 많은데, 그런 얘기 익숙하신가요? 아니면 부담스러우신가요? 우승 제조기, 이런 얘기 듣지만, 꽃미남이다. 그런 소리는 많이 못 들었고요. 그런 소리는 우리 안정환 지금 해설위원, 이런 선수들, 요즘, 축구 선수들이 많이 잘생긴 얼굴들이 대세다 보니까, 아이돌 같이, 인기 있는 선수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꽃미남 그런 소리보다는, 제가 창단해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이런 데 갔을 때 첫 우승 시켰던 것이 많기 때문에, 우승 제조기 같은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예, 큰 부담보다는 듣기 좋은 소리 같습니다. 뭐랄까, 해당에 되는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명칭을 받는다는 것만큼 또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우리 축구 팬들이나 국민들이 인정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선수 생활을 하시다가 감독도 이렇게 하시는데 뭐랄까요, 축구. 언제부터 이렇게 축구를 하셨어요? 원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축구의 꿈을 안고 어렸을 때부터 하신 건지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어떨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개구장이 짓을 많이 하면서요. 축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했고,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축구를 잘 하니까, 또래 치고는 잘 하니까 축구 선수를 해보라고 이제 해서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3학년들이 축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그렇죠. 3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축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근데 저희 선친이 좀 축구에 좀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예, 그래서 동네 축구 선수도 하시고 했는데 그 피를 물려받았지 않았나. 예. 그래서 제가 훌륭한 선수로 잘 컸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우수한 유전자를 물려받으셔서 오늘날의 신태용 감독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잘 되고 나니까 아버님의 피가 우수하지 않았나. 역시 그게 유전이군요. 아버지 때가 그러셨고 신 감독님도 그렇고 지금 또 아들도 지금 네, 아들 둘도 축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면 가업 그런 얘기를 떠나서 정말 그 우수한 유전자를 확실하게 물려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저희 두 아들은, 저희 집사람이 제가 이제 축구를 하면서 경기장에 계속 경기장을 따라다니면서, 태교도 축구를 보고 태교를 하니까 애들이 이미 느낀 것은 축구밖에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자기네들은 축구가 최고 행복하다고 얘기하니까, 아버지로서 자기들 좋아하는 거 할 수 있게끔 서포트 해주는 게 제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입장이고요. 좀 더 훌륭하게 잘 컸으면 좋겠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보다는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원래 신 감독님 성격은 어떠세요? 이렇게 보면 우리 축구 선수들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잘 모르잖아요. 화면에 네. 비치는 모습만 알고. 그래서 뭐 성격이 어떻게 보면 그 지도하는 방법을 보면 다독거리기도 하다가 어떤 날은 막 불같이 호령도 하고 정말 이렇게 흥분을 하는 모습도 카메라를 많이 본 적도 있는데 그라운드 밖에서의 모습, 신태용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좀 개구장이 짓을 많이 하는 편이죠. 아, 그렇군요. 네, 개구장이 짓을 많이 하는 편이고 좀 항상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예, 그리고 때로는 좀 무게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 분위기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상황 판단을 잘 해가지고 분위기를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타입이죠. 예, 제 혈액형이 A형인데 일반인들 저를 처음 만나고 나면 다 O형인 줄 알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피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소견을 들어보니까 A형인데 O형에 가까운 A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성격은 좀 밝은 편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니, 뭐랄까, 여러 선수들을 많이 만나고 또 그들을 관리하려면 다른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의 표상도 좋지만 어떠한 그 경기 이외적으로 형님 같기도 하고 친구 같은 그런 감독으로서의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 사실. 네, 사실은 감독이란 직업은 심리전에 강해야 되거든요. 밀당에 아주 강해야 되는데 항상 엄한 감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처해서 부드럽게 갈 수 있을 때와 칼서마를 가지고 갈 때 그런 상황이 달라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제 입장에 볼 때는 선수 때 훨씬 더 카리스마가 강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은 사실 카리스마보다는 좀 형님 리더십에 가까운 지도력을 많이 펼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뭐랄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해오시다 보면, 뭐랄까요.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아, 내가 축구 괜히 했나 봐. 그만하고 공부를 할까? 뭐 사업을 할까? 아니면 다른 진로를 좀 찾아볼까? 이렇게 고민을 안 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끝까지 축구를 믿고 할 만큼 어떠한 그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매개체가 있었는지, 어떠한 그런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셨을까요? 축구 선수라면 슬럼프는 항상 옵니다. 항상 오고 또 항상 오면서 또 적게 오지는 않고요.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요. 오지만은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신념을 갖고 생각을 많이 하죠.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잠깐 설렘에 빠지더라도 이 다음에 날기 위해서 2보 전진해서 1보 후퇴한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갖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한 3-4번 제가 왔는데 진짜 운동을 그만두기 위해서 도망도 다니고 했는 적도 있었죠. 그렇지만 또 그때는 또 주위의 멘토 같은 분들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또 잘 할 수 있게끔 또 위로 말도 많이 해주고 해줘서 이겨냈지만은 지금 또 젊은 친구들이 운동하면서 슬럼프를 항상 오니까 그 슬럼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는 스스로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무엇보다도 그런 멘토적인 역할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군요. 네. 선배된 입장에서 경험자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가장 지도자의 역할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 세계를 많이 다니시다 보면 체력이 고갈이 돼서 나만의 어떠한 그 보양식이랄까 즐겨 찾아 먹을 수 있는 음식. 저도 옛날에 뭐 똑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간혹 저도 대회 때 그 해외를 나가다 보면 한국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 다음날 경기를 못 치르는 경우도 있고, 물론 대표팀은 뭐 어떠한 그 음식 조달이 다 잘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신 감독님이 즐겨 찾는 음식, 뭐 보양식을 드시는 게 특별히 있으실까요? 제가 우리 혐오식품이죠. 뱀. 제가 한 달에 먹는 거에만 한 500만 원씩 투자를 했습니다. 선수 시절에. 예, 진짜 뭐 장난 아니게 먹었죠. 몸에 좋다는 거 다 먹고. 그래서 꾸준하게 먹었던 것은 홍삼. 홍삼을 진짜 꾸준하게, 지금도 홍삼을 꾸준하게 먹고 있는데요. 홍삼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뭐 가리지 않고, 네,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고요.
지금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방장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주방장이 직접 현지까지 다 따라와서 음식을 직접 다 해주고 하기 때문에 대표팀 같은 경우는 먹는 거에 대해서 뭐 전혀 뭐 걱정 안 해도 잘 먹고 있습니다. 아까 홍삼을 이야기하셨는데 네. 사실 홍삼이 지금 올해 이제 2016년 이제 하계 올림픽에 리우 올림픽에 브라질에서 열리잖아요. 네. 홍삼을 대한민국에 있는 홍삼을 브라질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임상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디에 좋을까? 그래서 산모들한테도 좋았지만 발기부전의 치료제로 여기서 임상이 통과가 됐을 정도로 네. 굉장히 이게 자양강장 식품이면서 남자로서는 정력 식품이기도 한데 그거를 몇십 년 동안 꾸준히 드시고 지금도 잘 드시기 때문에 더더욱 건강하신 것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 많이 드셔야 되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자, 그럴까요? 자, 그렇다. 그리고 뭐랄까 이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많은 대회를 했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대회는 내가 기억 속에 남는다. 아무리 내가 시간이 흘렀어도 어떠한 그러한 그 잊혀지지 않는 그런 대회, 어떠한 선수 때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 있을까요? 네, 있죠. 1995년도에 이제 포항 스틸러스하고 챔피언 결정전 2차전이 있었는데 네네. 우리 팀이 이제 2대0으로 치고 있다가 제가 후반전에 들어가 3대 역전시키고 마지막 동점돼서 3대3 됐는데 그 경기를 계기로 해서 제가 그해 95년도 MVP를 받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악몽 같은 경기가 또 있죠. 예. 96년도 아시안컵에 나가서 이란하고 6대2로 참패당할 때 그때는 또 선수로서 상당한 그렇죠. 참패를 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예. 감독으로서 예. ACL 우승하면서 예. 또 우리가 아시아에 제패했을 때 예, 예. 그때는 또 감독으로서 또 희열을 느끼면서 예. 상당히 기분이 좋았죠. 또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으시죠. 뭐 책을 몇 권을 쓰셔야 될 정도로 일화가 많으실 텐데 몇 가지만 또 이야기해 주시죠. 예, 뭐 제가 어릴 때부터 개구장이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뭐 좀 장난치는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예. 뭐 시내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수박밭에 말뚝박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뒤에 가수원에 사과스리 하다가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선수생활 때는 탈출한다고 팥줄 타고 호텔을 탈출하기도 했고 그런 게 지금 감독으로서 선수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게 캐치가 잘 되다 보니까 좋은 감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우리 보고 초등학교 있습니다. 때 공식 스포츠 놀이가 여자들 고무줄 끊기였잖아요. 그런 예. 것도 하고 하셨어요? 저는 고무줄 끊는 친구들을 때려주고 다녔어요. 네, 좌우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아했어요. 예, 정의의 사도이셨군요. 여자 친구들이 고무줄 놀이하고 막 할 때 남자들 고무줄 끊고 막 아이스케이키 하고 막 하는데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걸 좀 많이 지켜주는 편이에요. 아까 선수 생활에 하실 때 담 타고 내려가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그 폐쇄된 공간에서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좀 벗어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밖의 세상이 그리워서 그런 적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러다가 또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적은 없으세요? 예를 들면 뭐 걸려서 제재를 받는다든지 벌금을 얼마 냈다든지 뭐 간혹 뉴스를 보면 그런 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선수 생활 때 있었죠. 프로 선수 생활 때 이제 탈출해서 술을 마시러 갔는데 감독님하고 같이 쫑나는 바람에 그 다음날 경기 뛰지도 못하고 그 당시에 벌금 550만 원 97년도에 벌금 550만 원 냈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한 경기 뛰지도 못하면서. 그러셨구나. 네네. 제가 정말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예전에 그 아까 안정환 선수 이야기하셨는데 안정환 선수가 경기 중에 관중석에 난입을 해서 근데 우리가 왜 싸울까 했는데 뭐 가족 얘기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든지 해서 이렇게 간혹 문제가 되고 있고 관중석하고 경기장하고 워낙 가깝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네. 경기를 하다 보면 정말 그 관중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들리나요? 들리죠. 이제는 축구가 종합 경기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용 축구장에서 그렇죠. 하기 때문에 팬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다 들리기 때문에 응원하고 불만이 있더라도 인신 공격은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게 인신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좀 간혹 있어요. 가족들을 그러니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특히 뭐 부모님을 대해서 욕을 한다든 그런 거는 참... 있어서도 안 될 얘기들인데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중들의 관람 문화랄까 예절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진을 통해서 한번 또 우리 감독님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사진 됐으면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어떤 사진이 나올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와, 저게 언제일까요? 난 높은 곳이 좋아. 초등학교 때, 영덕이 고향이세요? 네. 영애가 제 고향입니다. 예. 네. 또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이거는 이제 17세 때 카타르 도하 갔을 때 청소년 대표 때 사진입니다. 그러시군요. 굉장히 이 사진은 이거는 이제 올림픽 팀 처음에 소집됐을 때 사진 같이 보입니다. 굉장히 애띤 소년의 모습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아니, 이때가 16살 때였던 거예요? 만 16살로 보여지네요, 지금. 만 16. 그러니까, 저 때가 이제 청소년대회 갈 때고요. 이거는 올림픽 대표 시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지를 입은 거죠, 지금? 위에만 입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네. 입고 있는 거죠? 아니, 저 많은 저런들 중에 왼쪽에 보면은 저렇게 막 위퉁을 벗어서 남성미가 철철 흘러넘치는데 신 감독님은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꽃미남 같은 스타일이신 것 같기도 하고. 저 옆에 친구들 몸들이 좋아서 지금 제가 보니까 말레이시아 같아요. 말레이시아의 더운 날씨 속에 가서 훈련 끝나고 지금 작전 지시 보는 것 같고요. 자, 아까 제가 멘트를 했던 우승 제조기라고 했던 그 사진이 이제 이 사진으로 다 검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언제적일까요? 96년 아시안 클럽 선수권 대회 이렇게 우승했던 사진으로 알고 있는데. ACL 저거라고 볼 수 있겠죠. 클럽 대항전인데요. 제가 선수 시절 때 저걸 우승하고 2010년도 감독으로서 우승하면서 아시아 최초로 선수와 감독으로서 우승했던 사람이 제밖에 없다고 그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망가져도 좋아. 이게 지금 그러면 우승 세레모니를 하는 장면일까요? 이게? 우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샴페인 터뜨리고 있을 때 같습니다. 저런 때 정말 기분이 짜릿하고 좋죠. 너무너무 좋죠. 1년 동안 고생했던 것을 다 보람을 찬 어떻게 보면은 1년 내내 저렇게 샴페인으로 망가져도 좋을 만큼 일이 있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잘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사진은 우리 국가대표 시절에 또 찍은 사진인데. 스웨덴하고 이제 경기 시절이었는데요. 잠실에서. A매치 경기에 했던 거였군요. A매치 경기에서는 23경기밖에 못 뛰었기 때문에 프로에 비해서는 대표팀 선수 시절에 그렇게 행복하지는 못했죠. 자,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시고요. 자, 짜릿한 우승의 맛. 이것도 이제 역시 99년 FA컵 우승 후에 이제 찍은 사진이죠. 제가 선수 시절에 우승했던 것이 한 17개 정도 되더라고요. 트로피를. 성남이라 했을 때 18개 우승했는데 제가 17개를 들어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2006년도에 우승을 해서 거기에 하나를 못 들었고요. 나머지는 제가 있을 때 다 우승을 했더라고요. 아까 그 샴페인 터뜨리는 거와 같이 저렇게 뭐랄까요, 우승컵, 상장 이런 거 받았을 때 시상대에 올라갔을 때가 뭐랄까 가장 그동안에 고생했던 거를 다 보상을 받거나 그럴 때인 거죠, 그게 다. 그렇죠. 희열을 느끼면서 이제까지 고생했던 것을 제가 그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잊혀지죠. 그렇군요. 보람을 찾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사진 또 있나요? 없군요. 자, 여기까지 사진으로 보는 토크쇼였습니다. 이거 하나 더 있네요. 야, 톡톡 튀는 스타일. 샤방샤방 쓰셨습니다. 정말 긴 파마 머리에 염색을 하셨고 금목걸이. 한때는 깍두기 형님들만 찬다는 그 금목걸이를 저 선수 시절에 차셨군요. 저는 파마도 많이 했고요. 시합 도중에 머리띠도 하고 경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일 파마도 해보고 예, 할 거 아닐 거 다 해봤죠. 예. 예. 아니 저기 하석주 왼발의 달인이라고 하는 네네. 예, 하석주 선수 얼굴도 보이고 뭐 신태용, 노상래님, 윤정환 씨도 얼굴이 보이고 예, 그러네요. 예. 아 정말 저 때가 그리우시죠? 그립죠. 예. 자 다음 사진 보니까 다 비켜라 내가 간다 나 신태용이다 이런 저렇게 뭐랄까요 그라운드에서 공을 해치고 상대방을 제쳐서 골을 넣었을 때 그런 게 축구 선수로서 가장 보람대라고 생각이 드는데 1년 내내 평생 내내 골 한 번 못 넣는 선수들도 많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승 제주기 골 많이 넣었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아니 너무 행복하죠. 네. 너무 행복하고 진짜 이게 골 넣을 때는 골 들어가기 전에 발등에 맞거나 머리에 맞거나 할 때는 이미 이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때 골 넣으면서 다음에 내가 골 세레머니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너무 행복하죠. 혹시 이런 적도 있으세요? 예를 축구 선수들 보면 뭐 안정환 선수도 그랬고 대부분 골을 넣은 후에 반지에다 키스를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위통을 벗어서 자기의 어떤 메시지를 적는다든지 미리 좀 내가 오늘 골 넣을 거야. 넣으면 이러한 세레모니를 하고 메시지를 전달해야지 하고 미리 어떠한 준비적인 행동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그렇게 행동 안 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이제 많이 하는 편이고요. 안정환 선수 같이 뭐 반지에 대해서 키스하고 뭐 반지에 제한 그런 붙었을 때는 워낙 큰 경기 때 선수들이 준비를 많이 하죠. 큰 경기 때는 내가 내일 골 넣고 히어로가 되면 어떤 액션을 취해서 그걸 보여주겠다 그런 것을 많이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또 기억에 남는 세레모니 중에서 스케이팅 선수 오노 흉내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전에 다 이렇게 협의된 내용들입니까? 그런 게? 골 넣으면서 순간적인 세레머니들이 탁탁 튀어나옵니다. 미리 만져가는 것보다는 골 넣고 난 다음에 순간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까 순간적으로 그런 센서들이 나오는 거죠. 네. 정말 그런 골을 넣었을 때 마치 자기가 흥분이 돼가지고 슈퍼맨이 된 것처럼 그 광고판을 뛰어넘다가 다쳐서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너무 벅차서 그 사망한 경기도 있어요. 그게 그 자료에 보면 그 정도로 사람이 뭐랄까요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자기가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만큼 좋은 게 없을 텐데 네. 우리 신 감독님도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세레모니 또는 뭐 우리 야구 선수들 보면은 그 한 컷 울리에서 나중에 포토존에서 이렇게 명예 전당에 올라가는 것처럼 특별히 기억 남는 세레모니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세레모니를 가하게 하진 않았고요. 감독으로서 쫄쫄이 세레모니 했는 게 너무 가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최용수 감독이 광고판 밟고 올라가다 넘어져가지고 얼굴 다 팔렸죠. 아마 이거 보게 되면 또 바로 전화 와서 그럴 텐데 최용수 감독 참 안타까웠습니다. 자 사진 다음 사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진이 또 우리를 기다릴까요? 와 역시 또 계속 우승했던 사진인데 2002년도 사진이죠 이게? 2002년도 지금 있는 선수가 제 옆에 이제 김현수 선수와 샤샤 선수인데 최고 용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93, 94, 95, 2001, 2002, 2003 이렇게 K리그를 3년 연속 우승을 2번 했던 샤샤 기억이 납니다. 샤샤. 네. 그때 이렇게 같이 했던 모습이 있군요. 그렇죠. 자, 또 다음 사진이 있으면 또 넘겨주시죠.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사진이 이 사진인 것 같아요. 뭐랄까, 순간 포착이기 때문에 얼굴이 좀 이쁘게는 안 나올지는 몰라도 그때 당시 저 순간 포착 하나만 갖고도 저 모든 상황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뭐 각종 우승 제조기라는 말이 이 사진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저 사진 제가 많이 제가 홍보할 때 많이 썼던 사진 중에 하나예요. 금방 얘기했듯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운동선수로서 나름대로 뭔가 보여주는 사진이라서 밑바탕에 깔면서 이제 제가 사인도 해줄 때 저 사진을 많이 도용했죠. 그러시군요. 자, 뭐랄까요. 이렇게 많은 경기장을 다니게 되고, 뭐랄까,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은, 극성 팬이랄까요? 그런 분도 많으시죠. 뭐, 사인 문제부터 해서.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어떤 분이 엉덩이에다가 사인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인데, 팬 관리 어떻게 하세요?
편 관리는 뭐 따로 특별하게 하는 건 없고요. 운동장에서 뭐 친근하게 다가오면, 제 스스로 또 친근하게 잘 받아주고요. 금방 얘기했듯이 엉덩이에 여자 팬이었는데, 자기 엉덩이에 사인해달라서 깜짝 놀랐어요. 예. 예. 어떻게 해주셨어요? 해주면 성추행이 당하기 때문에, 그래도 순간에는 예. 행복할지 몰라더라도, 예. 돌아서서 성추행으로 제가 걸릴까봐. 예, 잘하셨습니다. 안 했죠. 예, 안 했지만은, 항상 팬들이 뭐 선물이나 그런 거 다 보내오면, 일일이 고맙다고 답장도 해주고요. 요즘 SNS가 다 대세잖아요. 그럼 안 하고는 못 살 정도인데 바쁜 그 와중에도 이 SNS 활동을 좀 많이 하십니까? 예를 들면 무슨 뭐 초등학교 동창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어떠한 그런 클럽 단체하고도 소통하는 밴드 예, 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SNS나 밴드는 밴드 소리에 귀찮아서 안 하고요. 예. 그 때문에 일상생활을 제가 바쁜 와중에 뭘 하지는 못해서 예. 하지 않고요. 예. SNS는 제가 선수들한테도 대수습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도움보다는 선수들한테는 저희들은 오히려 때로는 자기가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예. 덕보다는 실이 훨씬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대수습은 선수들한테도 SNS는 진짜 가볍게만 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집중도가 떨어지겠죠. 통제력도 그렇겠고. 예, 항상 사람이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자기는 SNS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의도로 올리지 않았는데, 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는 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오해하는 소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좋은 취지하에서 그런 걸 올리고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끔 분위기 만들었는데 그렇지 네. 않는 부분이 많아서 네. 될 수 있으면 SNS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 또한 말을 좀 직설적으로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남들한테 편하게 있는 걸 소통하려고 하는데도 뭐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지금 우리 국가대표팀 코치하고 리우올림픽 대표님 팀의 이제 감독을 같이 겸임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부담스럽거나 내지는 많이 힘들어 하시진 않으세요? 이게 중책 중에 중책인데 게다가 다른 종목하고 달리 축구에 대한 관심도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게 거의 광적인 사람들도 많잖아요.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처음에는 이제 사실은 코치는 상당히 마음이 좀 편합니다. 사실 편한데 감독이 부담을 많이 갔죠. 그렇죠. 많이 갔는데 이번 사실 리우행 틱에서 따지 못했으면 네. 아마도 대표팀 코치와 리우 감독을 다 아마 던졌어야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통과하면서 그리고 지금 젊은 친구들을 리우 올림픽 감독을 맡으면서 젊은 선수들을 워낙 많이 이제 발굴하고 알게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예, 지금은 뭐 큰 부담은 없고요. 또 우리 슈티기 감독님하고 워낙 둘이 잘 맞춰서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근데 그 언어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뭐 중간에 통역이 있어서 괜찮은 편인가요? 아니면 원래 외국어를 잘 하시나요? 원래 영어 잘 못합니다. 잘 못하고요. 네. 통역이 있어가지고 네. 통역이 있기 때문에 전혀 뭐 불편함이 없이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대충 세봐도 한 2,300명 정도 오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인가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동창 분들인가요? 저도 잘 모릅니다. 매니아 그룹인 것 같은데 오늘 방청객으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우리 신 감독님한테 직접 질문을 듣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저는 그 영화 감독 박인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신 감독님 즐겁게 재밌는 이야기 잘 듣고 있고요. 올해 또 16년 리우 올림픽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젊은 친구들하고 이제 그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이제 대표팀 아무래도 올림픽 팀이 이제 젊은 친구들일 텐데 지금 현재 사회에 사실은 그 청년들이 그 길을 잃고 좀 방황하고 헤매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전조차 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런 젊은이들한테 뭔가 좀 희망과 그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였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라. 원대하게 가지라. 왜냐하면
꿈을 크게 가지다 보면 그 꿈을 쫓기 위해서 열심히 그까지 가더라도 그걸 끝까지 못 잡더라도 그 밑에까지는 무조건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가 100% 성취를 못하더라도 90%까지는 성취하면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꿈이 작고 어느까지만 내가 딱 하면 되겠지 하다 보면 사람은 안 좋아하는 마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꿈은 무조건 크게 갔습니다. 리우올림픽 금메달 딸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무조건 리우올림픽 금메달 딸 것이야. 왜냐하면 그러면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까지 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8강까지만 갈 것이야. 8강까지만 가기 위해서는 8강까지에서만 가기 위해서 그까지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도 절대 포기를 쉽게 하지 말고 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아니면 내가 뭐 기업 오너가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꿈은 남이 갖지 못하는 이상으로 크게 가지면 내가 그 꿈을 쟁취하지 못하더라도 그 밑에까지 간다는 거죠. 가다 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쉽게 물러나지 마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그 꿈은 자기가 쟁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대답이 되셨습니다. 네, 저 길을 잃고 헤매는 청년들한테 좀 나침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옆에 또 우리 미무의 네, 우선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예, 저는 베이비 마사지 전문 강사 박은이라고 하고요. 제가 아무래도 아내의 입장에서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 만약 해외 가시면은 여러 음식이 나실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전속 조리사님이 계셔서 해주시지만 그래도 집에서 내가 아내가 해주면 오자마자 먹었으면 아내가 해준 음식을 먹었으면 어떤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으며 또한 얼만큼 보고 싶으신지 전화통화를 얼마나 하시는지 아내분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예, 내전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 그런 질문 좀 난감한 질문인데요.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조리사가 따라다니고 한식을 항상 먹지만은 그래도 한국 왔을 때 최고 먹고 싶은 거는 김치찌개, 예, 뭐 김치 두리찌개 뭐 이런 걸 되게 먹고 싶어요. 김치를 되게 먹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집사람하고 이제 2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20년 살았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요즘 저를 많이 내팽개치고 있거든요. 두 아들이 축구를 하다 보니까 예, 큰 애기 작은 애기한테 많이 이제 쫓아다니고 그렇지만 집안에 남자 3명인데 남자 3명이 다 축구하다 보니까 아마 힘들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묵묵히 뒤에서 이겨내고 지켜주고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뭐 집사람을 위해서 제가 잘해야 되겠죠. 제가 잘해야 되고 또 우리 애기들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여자 혼자서 남자 3명을 케어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뭐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그라운드 밖에서도 모범적이고 굉장히 또 뭐랄까 가정적인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모습인데 정말 사실 챙기기가 어렵죠. 1년에 거의 반 이상을 해외에서 아니면 해외가 아니더라도 행사장이나 경기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오해들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요. 네네. 사실은 밖에 있는 시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면, 예. 프로 감독할 때는 거의 집에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예, 왜냐면 거의 숙소에서, 기거하다시피,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대표팀은 선수들이 없어요. 뭘 하고 싶어도 선수들이 없어요. 1년에 할 수 있는 것이 한 달에 많으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것도 다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2달, 3달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집을 떠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예. A 대표팀 같은 경우는 3월 20일에서 3월 29일까지 9일 동안 잠깐 소집하고요. 그리고 또다시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2번밖에 소집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소속팀 때문에 예, 그렇죠. 이제 소속팀에서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모을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A 대표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축구 팬이나 국민들은
매일 집 밖에 나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매일 집에 있으니까 안 좋아해요. 예, 좀 나갔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그러면은 그 여가 활동도 그때 충분히 밀린 걸 다 하시나요? 여가 활동은 취미 생활이랄까 뭐 이런 거 어떻게 저는 되세요? 골프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요. 아, 네. 골프를 상당히 많이 뭐 거의 싱글 정도. 예, 싱글이고요. 오. 예, 골프를 좋아합니다. 골프 좋아하고 주말에는 선수들 파악하라고 이제 주말 운동장에 계속 네. 예, 캐디거나 대학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팀 코치였을 때는 캐디그만 보러 다녔었는데 올림픽팀 감독까지 하면서 이제 젊은 친구들 대학교 그다음에 23세 어린 친구들 경기를 다 보러 다녔기 때문에 주말이든 평일이든 이제 경기 있을 때는 꼭 경기 보러 다니고 그래야 되겠고요. 네네. 저 뭐랄까 문화 생활도 좀 하세요? 취미 생활 중에서 뭐 영화를 본다든지 무슨 책을 읽는다든지 콘서트에 간다든지. 볼 시간은 잘 없고요. 그렇죠. 예, 영화는 가끔 보러 갑니다. 예, 최근 1년에 한 2권에서 3권? 예. 예, 많이 볼 수 없습니다. 이걸 뭐랄까 이렇게 밖에 다니다 보면 많이 알아보잖아요. 네. 뭐 사인도 해달라, 사진도 찍자, 뭐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그런 거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요? 아, 이제는 사실은 고마운데요. 알아봐주고 해서 고마운데 때로는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불편할 때도 많고요. 사람의 감정은 항상 시시각 바뀌는데 네. 내가 힘들고 신경질 났을 때도 웃으면서 사진 찍어줘야 되고 웃으면서 그렇죠, 사인해줘야 그렇죠. 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불편할 때도 많고요. 그렇지만 또 저를 좋아하는 팬들이고 하기 때문에 웃으면서 항상 잘 챙겨줘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제 하나가 제 몸이 아니라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또 감독으로서 또 모범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좀 조심스럽다 보니까 불편한 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사생활 보호 차원이라고는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를 대표하는 감독직이기 때문에 그런 사생활도 아무래도 조금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사인도 해주고 사진도 찍고 아까 뭐 쫄쫄이 세레모니처럼 그렇게 또 기쁨을 주는 것이 운동장에서의 신태용뿐만 아니라 나중에 넓은 의미에서도 팬 관리도 잘하는 신태용으로 기억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네. 더더욱 그렇게 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다 그렇게 좀 깊게 사인도 해주시고 많이 좀 해주십시오. 네네. 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 이야기 들어보고 했는데요. 뭐랄까요. 2016년 사실 올해가 이제 음력으로 얼마 전에 이제 새해가 됐는데 뉘앙스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이 병신년이 올해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올림픽 출전부터 해서 뭐랄까 스케줄대로 다 짜여 있겠지만 네네. 그래도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어떠한 스케줄 계획 이런 거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일단 올해 최고 스케줄은 2010년 리우대 잡으러 가서 이제 올림픽을 네. 잘 치르는 것이죠. 네. 뭐 지금 뭐 국민들은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 땄기 때문에 네. 메달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메달이라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 2010년 리우 올림픽 축구팀이 될 것이고요. 그걸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면 9월 달부터 이제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9월 1일부터 러시아 월드컵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걸 또 잘 준비해서 우리나라 한국 축구가 더 발전하려면 월드컵 못 나가게 되면 축구 팬들이나 그렇죠. 예, 축구인들도 상당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걸 또 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올림픽과 월드컵을 동시에 또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 원래 제 목표입니다. 지금 뭐 알제리하고도 평가전이 3월 달에 잡혀 있죠.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네, 3월 20일에 소집해서 네, 3월 29일까지 기간 안에 이제 2경기를 우리 국내에서 알제리랑 평가전을 하려고 지금 올림픽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 평가전 할 때 선수들의 어떠한 그 역량, 기량 이런 걸 다 동원해서 우승하는 것도 좋지만 선수들의 안전, 뭐 컨디션에 따라서 부상 정도에 따라서 이런 거 조율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으시죠? 그렇죠. 이제 평가전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한테 꼭 우리가 목표를 우리 축구 팬들이나 국민들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감독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기는 것도 물론 결과가 중요하지만은 첫째가 부상을 당하지 않는 우리 팀의 조직과 우리 팀이 원하는 것을 무엇을 찾아서 얻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전에 있어서는 절대 결과를 너무 중요시 안 했으면 좀 고맙겠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잘 거쳐서 리우에 가서 마지막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전에 있어서 보실 때는 좀 부상을 당하지 않고 우리 신태용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좀 속 깊은 내용물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정말 우리가 메인 TV에서 메인 카메라에서 발표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신태용의 전략적인 모습만 인터뷰 보다가 오늘 뭐 취미 생활도 좀 듣고 그 뭐 비하인드 스토리도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유익하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국민들한테 또는 시청자들한테 당부랄까요? 코멘터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감 방송을 제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공감 방송에 있는 줄 몰랐지만 이렇게 나와 보니까 예, 상당히 잘 짜여진 방송 같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이 기회를 제가 얘기하자면 우리 리우 올림픽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리우 올림픽에서 나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응원 많이 해주시면 분명히 우리가 또 좋은 결실을 맺고 돌아올 거라 믿고 있습니다. 때로는 응원도 해주시고 때로는 질타도 해주시지만은 너무 충격적인 질타는 안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또 신 감독님을 모시기가 또 쉽지는 않을 텐데 항상 밖에 나가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위선양을 한다는 또 애국자라는 그런 외교관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더더욱 건강하시면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신태용 감독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보면서요. 많은 분들한테 기감이 된 그런 방송이었기를 진심으로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석근의 명사 초대석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 출연도 하시고 방청객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훌륭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